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부동산들은 집을 볼 적에 어떤 부분을 먼저 보는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어요. 과연 어떤 집을 볼 적에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집을 또 어떤 부분을 우선시 보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만약에 손님분이 오셔가지고 네. 뭐 어떤 집을 어떤 형태의 집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어떤 식으로 리스팅을 좀 추리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은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이제 의뢰를 받게 되면은 손님의 니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집에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으시는지, 아니면 이 집을 잠깐 뭐 휴식처럼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녁 시간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인지, 밖에서 활동이 많으신지, 아니면은 자녀가 있어가지고 집의 활용도가 높으신 분인지에 따라서 일단 집의 형태가 이렇게 갈리고요. 구조가. 그래서 싱글 하우스, 뭐 타운하우스, 컨도미니엄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의 니드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캐러고리가 먼저 갈리고, 그 중에서는 저희가 오늘 이제 손님의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은 집을 밖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적에 싱글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 모양들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예, 타운하우스나 컨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어태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컨선하시거나 뭐 그렇게 뭐 안에 내부를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중심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 거는 싱글하우스 중심으로 봤을 적에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우선 동네마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은 동네마다 또 다 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이즈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그래서 지대가 높은 주기 때문에 저희 조지아 같은 경우는 뭐 한쪽에는 뭐 드라이브웨이가 이렇게 팍 꺼진 집도 있고, 올라가 있고, 다른 쪽은 또 이렇게 올라간 데가 있고, 경사가 좀 슬롭이 조금 심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먼저 볼 적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게 랜드, 그 집이 앉아있는 땅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땅을 가장 먼저 봐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의 가장 큰 적,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같은 동네 내에서도 슬롭이 심한데, 다운 슬롭이 이제 심한데, 뭐 뒤에가 이렇게 흙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담이 높은 뭐 백야드가 이런 백야드의 집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만약에 물이 흘러온다면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그리고 동네 이제 물의 흐름, 그리고 이 집에 이제 물의 흐름이 이 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상상을 했을 적에 이 슬롭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보실 적에 가장 멀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 땅의 형태라든지 땅의 모양, 땅의 위치를 딱 보시게 되면은 물의 흐름을 상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땅인지, 일반인들은 그냥 집을 외관상 보고 들어가서 주방이 크고 이쁘고 하면 괜찮네 라고 하는데, 또 땅을 또 봐야 되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거는 항상 저희가 뭐 날씨가 좋은 날도 있지만 날씨가 안 좋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적이라 항상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집이 앉아 있는 그 땅의 형태라든지 땅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물의 흐름을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많이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외관 마감재. 이 사이딩. 조지아 같은 경우는 뭐 벽돌집도 있고 스톤집도 있고 또 스타코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파이버 시멘트라고 해가지고 하디 프랭크라는 재질인데, 이런 시멘트 사이딩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집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조지아에서 그냥 지어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이딩이잖아요. 뭐 벽돌집도 있겠지만 사이딩의 형태에서는 어떤 거를 좀 더 선호한다, 하나 골라주신다면?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터마이트, 이 흰개미가 많은 주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습해요. 여기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나무가 많은 이런 습한 주에는 안 좋은 게
이 컴포짓 사이딩이라고 이 사이딩 안에 나무 재질이 들어간 사이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판 같은. 네. 네. 뭐 MDF를 이렇게 꽉 눌러서 옛날에 많이 쓰던 사이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자재 같은 경우는 조자에 조금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집을 산다라고 하면 네. 이제 내가 사이딩을 교체할 마음까지 또 견적을 먹어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사이딩이라는 건 뭐 반드시 머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데미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 많이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양은 옛날에 컴포짓 사이딩이랑 똑같지만 이 시멘트 자재로 나온 사이딩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서 나온 사이딩이 많이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자 같은 경우는 또 저쪽 서부랑은 다르게 스타코. 예, 스타코 집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 초반에 이제 또 지역에 따라서 스타코로 많이 외관이 마감이 된 집들이 많은데 스타코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코 종류에도 뭐 하드코트도 있고 신테릭 스타코도 있는데 이 스타코의 재질의 특성을 잘 알면은 조자는 또 이렇게 습하기 때문에 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습하기 때문에 이런 신테릭 스타코 같은 경우는 또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스타코를 좀 선호하는 네. 거네요. 네. 네, 이유가 하나가 이제 신테릭 스타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이 오래되면은 뭐 세르먼 크랙이라든지 이런 뭐 조인트 부분이 이제 벌어진다든지 못이 뜬다든지 그 부분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런 데로 이제 모이스처가 트랩이 되면은 이게 안 나오는 재질 중에 하나가 이제 신테릭 스타코. 이런 재질은 안에 이제 스트로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트랩이 되고 이 안에서 썩을 확률이 있다라는 예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제가 봐드리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Hvac 저희 뭐 그 쿨링 앤 히팅 시스템 집집마다 다 있는데 이 Hvac도 지금 2012년도 평균적으로 2012년 전집 같은 경우는 프레온 가스를 쓰는 거예요. R22라고 이제 프레온 가스를 쓰는 자질인데 이게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존층의 파괴 주범으로 네. 지목이 돼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미 단종을 시킨 가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그 가스 그 프리온 가스를 쓰는 주택이라고 네. 하면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프리온 가스를 계속 충당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딜레마이기는 한데 네. 보통 제가 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10년 이상이 된 기기 같은 경우는 고치시지 마시고 그냥 아예 리플레이스 예, 통째로 요즘은 R410A라는 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스를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예,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래서 오래된 기계에는 뭐 리페어나 이렇게 대처하시는 방법보다는 아예 그냥 기계를 요즘 가스에 맞는 이런 기계로 그 교체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또 커스트가 또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쿨링이랑 또 힐러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교체 시 같이 교체를 해야 예, 이 톤수에 따라서도 뭐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 Hvac 같은 거를 제가 중요하게 많이 봐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주택에서 많이들 그 가격 커스트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루핑. 예, 지붕. 그래서 지붕도 보통 여기 조지아 같은 경우는 헤일이 없기 때문에 평균 수명보다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아키텍처 싱글 같은 경우는 보통 25년에서 30년까지도 오래 가네요. 네, 가는 경우가 있고 뭐 싱글 탭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한 최소 20년 이상은 가기 때문에 헤일이 없는 주기 때문에 지붕도 뭐 이렇게 저희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집들은 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집들은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만약에 때가 됐다고 하면 네. 지붕 같은 것도 교체가 되어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뭐 Hvac 같은 경우도 리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집집마다 뭐 수명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수명을 훨씬 뭐 1.5배 거의 2배까지도 오래 쓰는 집도 봤어요. 저도 이렇게 집을 보다 보면 아, 이 집이 관리가 잘 된 집이구나 아니구나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잘 관리가 된 집 위주로 네. 그 쇼잉가는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딱 봤을 적에는 이 집이 이제 지금 막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제 막 수리를 했는지 집인지 아니면 살면서 이제 관리가 살면서 잘된 집인지. 하나하나씩 이제 관리가 잘 된 집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새 집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새 집 같은 경우 매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새 집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옛날 집들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집이 이제 관리가 잘 된 집이냐 안 된 집이냐 이 에이전트 분이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집을 내가 살 때 결정할 때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도대체 좋은 집을 보실 적에 어떤 부분을 우선시 이제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아주 초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맞죠? 보셔야 될 부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그 외에 또 궁금하시거나 주택 구입을 계획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미리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셨다가 눈여겨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